보시면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한숨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뭐 시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공매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왜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짜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매도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매도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팔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증권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거를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는 거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갖고 있지 않은 증권을 이제 빌려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지속 뭐 이런 기사를 보시면요, 기관 투자자가 셀트리온 주식을 하락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빌린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고 주가가 하락이 됐을 때 그 주식을 다시 재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 지수가 갑자기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그 주가가 너무 상승한 거에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너무 하락을 했어요. 너무 떨어졌을 때는 그 주식들을 다시 재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공매도가 그 재매수함으로써 그 하락을 약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유동성을 약간 좀 완화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가격 발견과 시장 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게 너무 거품이 많이 낀 높아진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공매도 세력들이 찾아내서 이거는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일단 그거를 빌려서 하락하는 데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가격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낀 애들이 처음에 너무 올랐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 같은 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순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역기능,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이신데요. 일단 증시가 하락장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내게 아닌데 빌려서 이제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면은 그 주가가 이제 하락이 되고, 하락이 됨으로써 또 기업 가치가, 얘네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놨는데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가 쌓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을 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올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좀 손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때 차익을 실현하는 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순기능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너무 상승하거나 너무 하락할 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과, 그리고 주식의 버블을 방지할 수 있다. 너무 고평가된 주식들을 좀 얘네들이 좀 가치가 너무 높아, 이렇게 하락을 일단은 공매도를 침으로써 제 가격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역기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차익의 실현 때 이제 주가가 하락장이 유발이 어쨌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좀 손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이런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공매도는 꼭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까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한미약품 사례 이거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2016년에 한미약품이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호재가 막 이제 일어났는데 그 신약 발표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시를 좀 늦게 된 거죠. 늦게 된 사이에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요, 지금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게임스탑 사례 최근에 계속 뉴스에서 연일 나왔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매도 세력이 이 회사는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대규모로 공매도를 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계속 사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먼저 팔고 나서 그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싼 가격에.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의 실패 사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례까지 봤고 일단 공매도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를 알아야겠죠. 근데 분석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대차 거래 뭔지, 대차 잔고가 뭔지. 대차 거래는 제가 아까 전에 빌려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대차 거래는 그냥 주식을 빌리는 거래라고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대차 잔고가 정말 중요해요. 대차 잔고 앞으로 계속 전략에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을 아직 안 갚은 거예요. 외상이에요. 아직 안 갚은 물량, 이게 대차 잔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차 잔고의 물량, 그 대차 잔고의 비중으로 공매도를 얼마큼 칠 수 있는지를 선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약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의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삼성전자 공매도를 칠 거야. 그러면 100주를 빌려요. 대차 거래예요, 이게. 그리고 6만 원에 얘를 팔아요.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사요. 5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20%의 차익 실현이 됐죠. 그 차익 실현을 하고 그 100주를 다시 갚게 되는 거죠. 이런 로직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대차 잔고 나왔죠 또. 대차 잔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매도 증가가 아니고요. 공매도의 가능 물량이 증가했다는 걸 공매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얼마만큼의 대차 잔고를 갖고 있으며 공매도의 비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공매도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되게 쉬워요. 컴퓨터 HTS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투자 정보라고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정보, 그 밑에 또 기업 정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FN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시자마자 대차 잔고 비중, 차익 공매도 비중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얘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알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공매도가 뭔지도 알겠고, 대차 거래도 뭔지 알았고, 대차 잔고가 뭔지도 알았어요. 대차 잔고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전략을 이제 짤 수 있겠죠. 보시면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네요. 여기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입 공매도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전에 주식을 빌려서 팔았는데 하락이 되면 이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 그랬죠. 이 다시 사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기사 같은 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다시 재매수하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근데 대차 잔고 빌린 그 물량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갚고 있다는 거죠.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이제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제 가치를 거의 찾았구나. 이 회사는 이제 뭐 거품이 뭐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 이런 의미랑 같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계속
쇼커버링을 통한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럼 그때 우리도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매수 전략을 짜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반대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매도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빌렸어요. 빌렸는데 안 갚은 물량이 계속 있다는 건 뭐라고요?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공매도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를 일단은 치는 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주가가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략을 보면요. 일단 단기 매도 후에 공매도가 조금 이제 소멸이 되고 있다. 소멸이 되고 있고 그 기업의 실적이 약간 호전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매도라는 게 수익률에는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긴 줘요. 뭐 지금 사실은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눌리는 현상이 눌림목이 발생은 할 수 있다. 올라가는데 약간의 방해가 될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매매 전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매도 세력의 로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공매도 세력이 얘네 영업이익 안 나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0% 공매도, 대규모 공매도를 쳤는데 10배가 오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매도 친 애들도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계속 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배가 오른 거죠, 주가가.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기업은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다면 그 공매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래 실적도 좋고 가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카카오 액면 분할 오늘 다시 이제 게시했어요. 재개했는데 볼게요. 일단 카카오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기대감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이 액면 분할 뭔지 아셔야겠죠. 액면 분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액면 분할 뭐냐면 여기 그냥 얘만 보시면 돼요. 카카오 주가 요번에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가를 내리고요. 그러면 다섯 배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식이 5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있었던 사람이 5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액면 분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액면가만 떨어졌지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근데 왜 기업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데 액면 분할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카카오 액면 분할을 왜 했냐?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5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주식을 사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은 어디서 체크하나요를 넣어놓은 이유가 여러분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기사를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갑자기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어. 근데 딱 들어가는데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런 거 좀 미연에 방지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보는 것도 그냥 전자공시 사이트, 그냥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가면은 액면가는 얼마로 변하고 거래 정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재개는 언제이고 기업의 목적, 왜 액면 분할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은 여러분도 한번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그래서 차트를 일단 볼게요. 액면 분할, 다른 회사들의 기업들은 액면 분할하고 어떻게 됐는지.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시일날 시가 갭 그리고 곡각 하지만 뭐 마지막에 3.6% 단기적 하락세 뭐 이렇게 보였네요.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상승 후 뭐 마지막에는 뭐 3.8% 마감 그리고 뭐 이후 하락세 이렇게 나왔고요. 대한해운 같은 데 보면은 주가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한 달 지난 후에 큰 폭으로 상승.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하락된 사례고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후에 7개월간 하락세하고 다시 그때까지의 금액으로 올리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하락 후 나중에 다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망의 카카오 오늘 이거 급하게 제가 떠왔죠. 보시면은 아무래도 기대 심리로 인해서 처음에 장중 18%까지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7.5%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상승 요인이 풍부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례를 6개 봤어요. 6개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액면 분할 호재예요? 아니죠? 호재 아닙니다. 호재 아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카카오 그거 하나만으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이 된 거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상승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조금 팁을 드린다면 장이 시작해서 개시해서의 조금 이제 시가 갭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액분하기의 전과 후에 그 주식을 뭐 팔아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유의해서 보시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원칙적으로는 액면 분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높다면 상승할 수 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앞으로 액면 분할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업 공부 먼저 하시면 됩니다.